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7월 10일 박수홍 씨 친형 내외 횡령 관련 재판 그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근데 이날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수홍 씨는 이날 증인 출석을 자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너무 많은 이목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왜 직접 증인으로 나섰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과연 재판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박수홍 씨가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 이날 재판 증인은 자청을 했습니다. 대신 그 피고 측, 즉 친형 내외 측과는 판막을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일종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을 텐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 옆에 담당 변호인이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무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박수홍 씨는 마치 작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일단 1심, 친형은 징역 2년, 그리고 형소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죠. 이 결과가 원통하다고 느꼈다면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본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비열하게 주위 사람들을 계속 비하하고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다. 당당하며 합의하자고 제시한 내용을 지키면 된다.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자, 박수홍 씨. 앞서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후에 굉장히 긴 재판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온 1심 판결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죽을 만큼 참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심 판결을 보고 저들의 횡령이 탈세를 위함이었다는 것에 극히 제한이 됐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형수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가 나온 부분,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이걸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최초로 증언을 했고 그 후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후의 사실관계가 왜곡돼 판결까지 나는 걸 보면서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박수홍 씨는 증인으로 나서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피고 측들이 내세운 증인들, 아무래도 피고 측에 유리한 증인들을 내세웠겠죠. 그 후 사실관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1심 판결이 나왔다는 게 박수홍 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심 판결문을 보고 너무 억울했던 게 있다면서 본인이 모든 매출을 일으켰다. 즉 1인 회사였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형과 매니저로 동업관계를 이룬 회사였다. 그런데 이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이 박수홍 씨 1인 회사인데 이게 가족 기업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그 정도는 쓸 수 있어라고 통용할 수 있는 범위였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박수홍 씨는 절대 쓰지 않았을 뭐 학원비라든지 PC방 비용, 키즈카페 비용, 이거는 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다 문제인데 1심 재판부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거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박수홍 씨가 다시 강조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박수홍 씨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박수홍 씨와 이 친형 내외 근거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던 세무사가 낸 자료였습니다. 박수홍 씨는 1심 때 너무 많은 증거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했더니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본질인 횡령이 아닌 사생활로 왜곡을 했다. 이 자료는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다. 저들이 부동산 취득 전 현금 유동 흐름을 확인한 후 횡령 없이 이뤄낼 수 없다는 증거를 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13년 기준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이었다.
그 잔액에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즉 세무사가 두 사람이 취득하면 소득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라헬 법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도무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도대체 어떤 소득을 통해서 이 돈을 만들어서 샀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니까 그때 라헬 법인의 돈을 손댄 것,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 자료라면서 새롭게 제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법인을 통해 받은 허위 직원 급여, 배당금까지 더해서 1원의 지출과 소비가 없다는 전제로 해도 43억 원 부동산을 사려면 20억이 모자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 직원 급여를 다 더해도 모자란다. 즉 내 개인 계좌에 있던 수치불명으로 줬다고 한 돈 6억 2천만 원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법인 자금을 날 위해 썼다고 얘기했던,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했던 가족회사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라 추측되는 주장은 이 증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박수홍 씨는 지분이나 매출이 그동안 7대3으로 하자고 형이랑 구두상으로 약정을 했는데 그게 진행될 줄 알고 믿고 맡겼다는 거죠. 왜냐?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계약금 하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소속사의 100% 매출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회사지만 라헬 법인으로 산 부동산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없다는 주장인 거죠. 7대3으로 해서 박수홍 씨가 7을 가져야 되는 게 온당하고 본인은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켰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온 결과 그럼 당연히 라헬 법인에서 생긴 돈들은 내가 번 돈인데 정작 이 돈으로 산 부동산이 나의 지분은 없다. 내 것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박수홍 씨가 새롭게 내놓은 주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인 자금을 업무 외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일단 친형이 구속, 형수 입장에서 남편이 구속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박수홍 씨와의 매니지먼트 관계는 끝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즉 친형이 구속됐고 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형수가 라헬 법인자금 1억 9천여만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수홍 씨의 주장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거라고는 또 공신력 있게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2021년 재판이 시작될 때 31억 원이었던 라헬의 법인 유동자금이 지난달 확인하니까 1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수감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4천만 원 이상이어서 지난 4월 법인카드를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형은 구속이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썼고 법인카드가 긁혀졌다. 박수홍 씨는 이게 바로 형수가 사용한 것이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그렇게 유용한 형수는 공범이 확실하다고 이번에 거듭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친형 측은 부인을 했습니다. 과거 세무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수사 중에도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 측에서도 확인해서 줄이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과거 세무 서류에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재반박을 했는데 횡령 정확이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그에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축약한 점이 있는 것이지 세무사가 그렇게 금액 범위를 늘릴 이유가 있나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또 1996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보수 없이 일했다는 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고소기간 외의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돈을 번 건 난데 이 라헬 법인 자금으로 보유한 부동산 포함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들의 부동산 자산만 늘었다는 거 이게 분명 이상한데 정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박수홍 씨가 재차 2심 재판부가 들여다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 자료를 제출한 거 그리고 친형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법인 자금을 누군가 손댔고 또한 법인 카드가 계속 사용이 됐다.
이 부분은 새롭게 확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채택을 하고 또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2심 재판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이 방대하고 긴 재판을 또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